안녕하세요, 여러분. MSG의 12월 웨비나 시리즈 The Tapestry of Our Seasons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신혜원 박사님과 함께 Planning the Final Chapter of Your Life, A Legacy for Your Children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노년기에 부모님을 어떻게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부모님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계획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유언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연 후에는 바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질문이 가능하고 편하신 언어로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신혜원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날인데요. 신혜원 박사님은 기억장애 및 신경질환연구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디렉터로 활동 중이시고 한인 아시아계 시니어와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Executive Director 역을 맡고 계십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타이틀 페이지로 잠깐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 네. 오늘 강연 제목이 우리 인생의 사막장 중에 사막장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이 준비가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 플래닝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부모로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남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치매를 위주로 해서 이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치매는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치매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것이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속으로 생각하고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같은 것이다. 알츠하이머가 치매고 치매가 알츠하이머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와 디멘치아를 헷갈리고 또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우리가 치매다라고 얘기하는 디멘치아는 원래 어떤 사람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정상이었는데 후천적인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포괄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 치매 디멘치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디멘치아라는 이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알코올로 인해서 이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스트로크가 와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시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뇌에 물이 차는 뇌수막증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6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병이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보통 알츠하이머라는 이 질병에 의해서 치매라는 이런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혼동하시는데 치매는 원래 정상이셨던 분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포괄적인 상태고 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알츠하이머다. 60에서 80%를 차지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알츠하이머는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노멀이라고 되어 있고 알츠하이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들이 뇌세포들이에요. 뇌세포는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쪽 뇌세포에서 이쪽 뇌세포로 정보 전달을 해요. 근데 알츠하이머인 경우에 보면 이 중간에 이 브라운색의 덩어리들이 보이시나요? 이 덩어리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덩어리들이에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 단백질이 덩어리를 이루어서 플라그를 만들어서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자리를 잡아요. 그럼 이쪽 뇌세포가 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도 막혀 있으니까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 뇌세포 안에도, 뇌세포 바로 안에도 이렇게 그 엉킨 실타래 모양으로 타우라는 프로틴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 안에 타우라는 프로틴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뇌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뇌세포가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으시지 않으신 분과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된 분의 뇌를 사후에 부검을 해보면 이 옆에 뇌의 단면도가 보이시죠? 이 뇌의 단면도를 봤을 적에 다른 게 보이시나요? 뭐가 다른가요? 일단 크기가 달라요. 네, 크기가 줄어들어 있고 또 뇌세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면서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가 소통을 못하게 하고 기능을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 버리니까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니까 구멍도 숭숭 뚫리고 크기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아우, 나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치매 아니야? 알츠하이머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다시 나중에 기억을 해냈다. 아, 저분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교회 개척 때 같이 일했던 권사님인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하다가 나중에 기억을 해내는 거나 또는 매달마다 페이먼트를 잘 하시는데 어쩌다 가끔 페이먼트를 잊어버리시거나 하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한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매로 인해서 이런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금 다른 방향이 돼요. 그럼 어떨 때 걱정을 해야 되느냐? 깜빡깜빡 하는 거, 내 생활이 바뀌는 거, 어떤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느냐를 여기 이제 그 메리 가르시아 패밀리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패밀리가 가르시아 패밀리예요. 메리는 73세고 평생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메리는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73년 동안 집이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항상 아침에 집을 깨끗하게 쓸고 닦고 이렇게 먼지 있는 거, 뭐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거, 빨래가 쌓여 있는 거 이런 적이 없었어요. 메리는 사별을 했고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고 작은 딸은 타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딸이 자주 이제 엄마를 보러 오는데 어느 날 딸이 엄마를 보러 왔더니 어? 엄마가 우편물을 안 치우고 그냥 부엌 싱크대 위에다가 쌓아두셨네? 엄마가 많이 바쁘신가 보다. 다음날 찾아왔더니 설거지거리가 그냥 쌓여 있는 거를 봤어요. 이상하네. 엄마가 한 번도 저렇게 쌓아놓은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며칠 후에 찾아와 보니까 빨래가 쌓여 있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큰딸이 타주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요. 엄마가 좀 걱정이 돼. 엄마가 자꾸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안도 안 치워서 집안이 엉망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근데 언니 엄마가 지금 73세잖아.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랬더니 큰딸이 아니야. 엄마가 엄마 같지 않아. 좀 이상해 하면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동생한테 미국 치매 알츠하이머 협회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행한 10 Warning Signs of Alzheimers에서 알츠하이머의 10가지 원인 증상에 대해서 보냅니다. 자, 이 10가지 원인 증상에는 이렇게 그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치매가 왔을 적에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 증상 10개를 보시면 그냥 내가 깜빡깜빡해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적에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싱크대가 그 디스포절이 문제가 생겨갖고 막혀가지고 물이 싱크대에서 안 내려가고 막 물이 차요. 그러면은 보통이면은 우리가 옆집에 사는 사람을 옆집 사는 친구를 불러서 뚫어달라고 하든지 핸디맨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항상 해오던 일이 내가 항상 해오고 매년 해오고 너무나 익숙한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메리의 경우 이렇게 집안을 항상 클린하게 치워놨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에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내가 시각적으로 물건을 보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물체인지 멀리 있는 물체인지 이거에 대한 그리고 공간 감각이 없어져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내가 자주 가던 길, 항상 가던 길도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길을 못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새벽기도 다니시던 분이 새벽기도 30년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야? 집안에서 끝 화장실도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말을 할 적에 이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병을 보고도 이게 물병인데 그거. 왜냐면 물병이라는 거를 단어가 내 입에서, 내 기억에서 나오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들을 제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두게 되는데, 그래서 영화나 보면은 왜 항상 자동차 키를 냉동실에다가 얼려놓는 것도 보이고, 셀폰이 밥통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상한 장소에 물건을 두고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거기에 뭘 어떻게 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요. 한두 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적에 가장 최근 기억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기억은 남아있는데 최근 기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는데도 내가 식사를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에 문제를 겪게 되면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본인을 격리하고 더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무드나 퍼스널리티에도 영향이 와서 어떤 분들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 유순하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요새 갑자기 화가 많아지시고 물건을 자꾸 던지게 되시고 우리 아빠가 전혀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자꾸 사람들 보고 내 물건 훔쳐갔다 그러고 사람 붙잡고 싸움 걸고 이렇게 행동의 변화도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 10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의 워닝 사인인데요. 모든 사람이 이 10가지 증상을 다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10가지를 다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특정 증상에 대해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증상이 몇 개가 해당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증상들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 이게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깜빡깜빡 건망증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워닝 사인을 언니가 동생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또 텍스트를 해요. 또 내가 보낸 워닝 사인 읽어봤니? 그랬더니 동생이 근데 언니,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엄마는 이 10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고 10가지 중에 몇 개만 해당이 되는데 엄마가 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어떨 때는 기억을 못해도 어떨 때는 기억을 하기도 하고 집안이 한 달 동안 어지럽혀 있었는데 언니가 지난번에 갔더니 또 엄마가 치워 놓으셨다며. 그럼 엄마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 증상이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정말 좋아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누가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냐면은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사는 가족 아니면 자주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서 보고 여기 이제 그 큰딸처럼 아,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 항상 집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아니고 그 아닌 그런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엄마의 우리 가족의 평상시와 비교를 해서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10가지 워닝 사인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때는 가족들이 신경을 쓰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현재 알츠하이머나 이렇게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했을 적에 치료법이 있느냐? 치료법은 없습니다. 치료법은 없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FDA가 처음으로 레켐비라는 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켐비라는 약은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다. 그래서 뇌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레켐비라는 약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없애는 약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앴더니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츠하이머이신 분들의 뇌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앴더니 인지 능력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30에서 40% 정도 천천히 나빠지게 했다 해서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매가 시작이 되면 그 치매를 스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치매가 없던 때로 돌리거나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들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치료약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닝 사인이 나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차피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치매 약이 없더라도 치료법이 현재는 없더라도 워닝 사인이 나타났다면 조기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조기 진단을 받으면 이게 정말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가 가능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거기서 이제 그 엄마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아들이 의사인데도 고민을 하고 아들한테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치매가 나타난 게 아니고 뇌에 물이 차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거라 뇌에 물을 빼내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적에 그렇게 뇌에 물이 차서
또는 뇌암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정 비타민이 부족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약을 많이 드시면서 또 건강 보조제도 많이 드세요. 아, 이게 이 비타민 C 먹으면 좋대, 비타민 D 먹으면 좋대 하면은 어르신들이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먹는 약들이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데 이 약을 같이 먹었을 적에 서로 작용이 일어나서 치매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한 거는 진단을 받아서 혹시 내가 특정 비타민의 결핍이 있어서 또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약과 약의 상충작용으로 치매가 증상이 나타났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그 증상,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은 고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암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5년을 잘 생존하시면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치매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은 이제 다 없어지셔서 혼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 옆에서 24시간을 붙어서 간호를 해주고 간병을 해주고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적에 누가 치매 증상은 한 번 나타나면 결코 좋아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번 정도 도와드리면 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거 24시간 붙어서 이분을 간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 간병을 할 거냐? 간병을 못 한다면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시설로 보낼 거며 우리가 이 시설로 보낼 만한 재정이 되느냐, 인슈런스 커버가 되느냐, 이 재정을 누가 감당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조기에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미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이거를 미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만 자녀분들이 가족이 편안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요. 이제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았을 적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떻게 간병을 하느냐도 있지만 또 이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 롱텀 플랜을 어떻게 할 거냐, 가족 간병인들은 그러면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치매가 되셨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어디 로컬 리소스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디스커션이 가족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되기 때문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2023년도에 미 전역에서 이런 치매 케어를 할 적에 드는 돈이 얼마냐를 중간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중간값이고 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집에서 누군가가 가족 간병인이 24시간 돌봐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가족 간병인이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집으로 간병인을 불러서 간병인이 간호를 하게 했을 적에 중간값으로 드는 게 일주일에 1,320불이 든대요. 작년에. 그러면은 한 달에 거의 5,000불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를, 치매가 있으신 엄마 아빠를 그 아이들이 가는 데이케어 센터가 있지만 또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가는 어덜트 데이 서비스 센터들이 있거든요. 여기로
보내드려서 거기서 이렇게 액티비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한다 했을 적에 하루에 95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또 몇천 불의 돈이 들게 되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양로 시설로 가게 되셨을 적에는 한 달에 6만 4천 불 이상 그리고 내가 널싱홈에 가게 돼서 프라이빗 룸을 쓰거나 하게 되면은 거의 12만 불의 재정이 이런 그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정이 1년, 2년 필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말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케어를 할 거며 이런 재정들을 누가 감당을 할 거고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메디케이드 인슈런스에서 이게 커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을 받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지금 이 미국에만 약 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이 1,100만 명이에요. 이 1,100만 명이 돌보고 있고 이 가족 간병인의 70%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 간병인이 치매에 걸린 가족을 간병하다가 오히려 화병이 나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보여집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특별히 여자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그런 질병이에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3분의 2가 여잔데 가족 간병인의 3분의 2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자들은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간병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가족 간병인의 반 이상이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나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경우들이 반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70%의 가족 간병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가족 간병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은 이 스트로크나 다른 질병을 간호하는 가족 간병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퍼센트보다 훨씬 높아서 거의 40%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그 화병, 앵자이어티가 있으신 분들도 44%나 된다 그래요. 여기 이제 그 옆에 테이블에는 각 주마다 가족 간병인들의 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60% 이상이 이 만성 질환의 하나는 꼭 가지고 있고 디프레션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 육체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내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 요거 틀기 전에 요거 아직 틀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런 준비를 치매에 걸렸을 때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젊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낙상을 할 수도 있고,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자다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젊은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셨다면, 조기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가족들과 의논을 해서 이렇게 법적인 것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들, 이런 그 롱텀 플랜을 세워놓으시는 게 중요한데,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지금 내가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세워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지금 정신이 온전할 때 빨리 세워주시는 게 가족, 내 자식들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게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장례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화장하고 싶으세요? 매장하고 싶으세요? 엄마, 아빠 치매 걸렸을 적에 양로시설에 가게 되면은 가시겠어요? 이런 거 자식들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는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준비를 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 본인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셨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한테 죄책감을 주고 자식들 사이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어, 뒷마당 뒤에 텃밭에서 이 상추 키우고 그런 거를 하시는데 그렇게 텃마당 가꾸시고 일어나시다가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셨는데 괜찮으시줄 안 거예요. 왜냐면 뇌에 출혈도 아무것도 없고 상처 난 것도 없고 해서 괜찮으신 줄 알고 그냥 평상시처럼 같이 살고 있는 아들 내외들 저녁 차려주고 아들 내외랑 같이 사니까 아들 내외가 왔을 적에 평상시처럼 소파 의자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아들 내외가 밥 먹고 2층에 올라가니까 잘 올라가라 내일 보자 하고 이제 자식들이 올라간 거예요. 다음날 자식들이 회사 가려고 내려와 보니까 엄마가 소파에 그 자세로 앉아 계시는데 뇌 한쪽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풀어 올라서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거를 발견을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뇌출혈이 생기면서 뇌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버린 상황이에요. 이 어머님은 이 권사님은 평상시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들한테는 내가 내 마지막은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때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생명 연장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법적인 서류를 작성을 안 해놓으셨어요. 동생이 있어요. 타주에 살고 있는 동생이 왔어요. 엄마가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은 뇌수술을 하더라도 엄마는 식물 인간으로 그냥 기계에 의존해서 사실 수밖에 없다. 뇌를 여시겠느냐 아니면 엄마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겠느냐라고 가족한테 물어봤을 적에 아들은 엄마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보내달라고 했다였어요. 동생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처치는 다 해야지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형제 간에 싸움이 났어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다면 그래서 내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생명 연장술 없이 그러니까 CPR을 하거나 이 기계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하거나 이런 거 없이 나를 가게 해다오라고 마련을 해놓으셨더라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째의 마음도 이해가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 뜻을 모르니까. 엄마 뜻을 모르니까 엄마를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보낸다면 나는 엄마를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죄책감이 생길 거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8살 이상이 되면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이 리걸 다큐멘트를 작성을 하시면은 거기에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을 할 거냐. 그리고 이런 위급 상황에 내가 내 정신으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생명 연장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면 자녀분들이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고 자녀 간에 싸움이 날 일도 없고 시니어 부모님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을 맞이하실 수, 마지막을 마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실 비디오는 제가 이 섬기고 있는 이 비영리 단체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을 다 하시고 자식들한테 내가 만약에 치매가 와서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나를 이러한 양로시설로 보내달라라고 미리 결정을 다 가족들하고 해 놓으신 어르신이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그런 비디오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유언서를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내 임종, 장례 또는 내가 아이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아이들한테는 내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려요,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사전 의료 지시서도 다 작성을 해 놓으시고 치매가 걸리시지 않으셨지만 치매가 아니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병원에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내가 혼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요런 때가 되면은 나를 양로병원에 보내달라. 아니면은 나를 누가 간호를 해달라. 가족들이 만약에 간호할 수 있으면 간호를 해달라. 요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엄마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자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김규화 발런티어 선생님이 요 비디오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고 또 가족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 왔을 적에 이 미국의 많은 단체들이 무료로 케이스 매니지먼트 카운슬링, 서포트 그룹, 케어기버 트레이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파이낸셜 워크숍도 해주고 데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카운슬링도 다 받을 수 있고 케어기버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고 파이낸셜 워크숍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또 제가 아까 가족 간병인이 오히려 치매이신 분들은 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하신 것들은 많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가족 간병인은 오히려 더 우울증도 오고 화병도 오고 24시간 간호를 하면서 지치고 그리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화라도 내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 우울증이 오고 내가 화병이 생기고 힘들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그 카운슬링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머스타드 시드 제너레이션에서 어, 미국의 여러 주에 걸쳐서 이렇게 정신건강 카운슬링을 해드리고 있으니 또 머스타드 시드 제너레이션에서 이런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근데 아까 제가 보내드린 보여드린 그런 미국 단체들은 많은 단체가 있는데 많은 한국 시니어 분들은 그런 미국 단체에서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왜냐면 한국말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없기 때문에 힘드시고요. 저희는 소망 소사이어티는 남가주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국말로 그렇게 사전의료 지시서 쓰는 것들, 그리고 치매
교육, 가족 간병인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한국말, 영어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치매 케어 교실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라는 책을 발간을 해가지고, 이 책에 보면,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양로시설, 어떤 시설이 있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치매, 정신건강 모든 시니어와 가족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시니어 생활 건강 가이드라는 것을 저희가 발간을 했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저희가 그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했을 적에 저희가 사전 의료 워크숍, 지시서 워크숍도 하고 치매와 가족 간병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라이센스드 클리니컬 소셜 워커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해서 저희 케어 내비게이터라고 불리는 또 이런 도우미 분들을 1대1로 붙여드려서 이분들이 전화로 계속 필요한 자원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소망 소사이어티가 UC 샌프란시스코하고 같이 해서 김치라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치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저희가 뇌건강 그리고 치매 가족 간병 사전 의료 계획 등에 대해서 유튜브로 그리고 이렇게 그 문서로 정보들을 한국말과 영어로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찾아가시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교육하고 정보를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게 되냐면은 병원 입원하셨을 때 입원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낙상했을 때 낙상 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지, 그리고 재정적인 거에 있어서 메디케어 메디칼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정 준비를 해야 되는지, 치매나 아니면은 이렇게 양로시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 가족끼리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그런 정보들이 내년부터 2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어, 일단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질문 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질문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부모님이 직접 마지막 단계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마지막 계획을 너무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시고 어,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 때는 이를 시작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게 참 말 꺼내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녀가 먼저 엄마, 아빠, 계획해야지 하면은, 부모님들이 너 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저희 소망 소사이어티가 처음 시작을 했을 적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한인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놔서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왜냐면 한인 저희 컬처가 죽음 그거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죽을 때 되면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하는데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 모든 그 부담이 누가 되냐면은 자녀와 가족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부모님들께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세미나를 많이 해요. 교회와 연계해서, 그리고 시니어 하우징하고 연계해서 이런 죽음 준비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시니어 분들한테 어르신들이 미리 먼저 자녀들한테 내가 죽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싶으니 같이 얘기하자라고 하시는 게 자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자녀분들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제분들은 얘기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셔도 부모님들은 알아들으실 적에 왜 내가 부담이 돼?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서운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있을 적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세미나가 있을 적에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굉장히 좋대. 한번 들어보세요 해서 부모님들을 듣도록 하는 게 저희의 경험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혜원 박사님께서 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소식이 있으면은 저희 MSG에서도 같이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간병인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자녀로서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가족 간병인들이 만약에 형제 자매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 가족 간병을 나눌 수 있으면은 가장 좋고요. 나눌 수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프로페셔널 케어기버를 미리 알아놔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알아놔 주실 적에 저희가 또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놨냐면은 그렇게 그 프로페셔널 간병인을 고를 적에 어떠한 점들을 유념해 둬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시설을 체크를 할 적에 시설을 사이트 비짓을 가서 어떤 걸 물어보고 뭐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텐데 혼자서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이 형제들이 있으면은 서로 분담을 해야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맡을 때니까 일하고 있는 너는 토요일 날 와서 너는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해서 나누자. 그거를 가족끼리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경우라면 정말 그렇게 그 프로페셔널한 간병인들 그분들을 돈을 주고 돈을 이제 지불을 하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두 번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만약에 주변에 교회에 지인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도 알려서 만약에 내가 어 갑자기 아프게 됐다. 가족 간병인이라고 안 아플 수가 없고 안 넘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가 되면 내가 연락을 해서 위급 상황 시 연락을 해서 나 대신 우리 엄마 아빠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두 명은 리스트에 갖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꼭 나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에 나가시게 되면 거기서 왜냐면 거기는 처음 가족 간병을 시작하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10년, 20년 동안 간병을 해오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팁을 얻을 수가 있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서로의 내 상황을 내 이 힘든 거를
토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이 있다면 꼭 나가시는 게 중요한데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 전역에 지부가 있고 그 지부마다 인펄슨으로 케어기버 서포트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한국어로 하려고 했더니 이 LA가 전 세계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 로스앤젤레스가 140개의 다른 언어로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치매협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국말로 하는 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그 라이센스드 클리니컬 소셜 워커가 직접 운영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줌으로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줌이기 때문에 타주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서 제가 그 플라이어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에 오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내가 만약에 급하게 어, 어디를 가야 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돌볼 수가 없다 하면은 그 각 지역마다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는 이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가서 뭐 10시부터 2시, 뭐 10시부터 4시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또 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진행하는 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일단은 영어로 진행하는 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미 전역에 다른 한인을 서브하는 비영리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한국말로 진행이 가능한 한국말 스텝이 있거나 한국말로 진행하는 그런 그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한국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 한국말이 가능한 단체들을 지금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마련이 되면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네.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귀한 지혜와 나눔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그 규화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망 소사이어티가 하는 일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뭐 그 저희 머스타드 시드 제너레이션에다가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받아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MSG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기빙 투스데이에 관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MSG는 두 명의 스태번과 많은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웨비나나 전국 서밋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한인 사회 내에 정신건강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오늘 바로 기빙 투스데이인 만큼 저희 미션에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SG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신건강 전문가분들을 위한 온라인 디렉터리, 리포트, 블로그, 팟캐스트 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웨비나 소식입니다. 오늘 혜원 박사님께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Special Education 101이 있고 또 Supporting Marriages During the Holiday Season 웨비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Next Monday, Dr. Sam and Daniel will provide an overview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in public schools, covering available services and the roles of educators supporting students with diverse needs. And on December 11th, as you have seen on the slide, Roy will share practical strategies for supporting loved ones facing marriage challenges,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 season, offering empathy, understanding, and guidance.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혜원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